섬이라는 게 우선 날씨가 좀 좋고 온화하고 또 더워요. 여름에 덥고 이러니까 좀 사람들 좀 게으르고, 그러니까 또 이 라틴 특유의 어떤 과장된 정서들, 그리고 적당히 허풍선이도 좀 많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 김 반장님 모르실 거예요. 그 빅 히트 쳤던 돈 까밀로 빼뽀네라는 카톨릭 계열의 소설 아세요? 예, 그게 이태리 시골의 어떤 정서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막 공산당 계열의 읍장과 신부님이 막 술 마시면서 싸우고 막 이런 얘기. 예, 그런 얘기가 7, 80년대 한국에서 빅히트를 쳤어요. 그런 정서가 그래도 지중해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허풍이 심하고 화 잘 내고 그러면서 좀 웃기고 또 웃기는 일도 잘 벌어지고 그런. 근데 마피아의 고향이 시칠리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태리를 가면 보통 밀라노, 뭐 로마, 피렌체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칠리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지 궁금했어요. 영화 속에 섬 아니에요? 예, 섬이죠. 예. 그걸 실제로 보고 싶었어요. 거기에 가서 한국인이 무슨 요리를 배우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거죠. 제가 살던 도시가 이제 모디카라고 제일 남단에 있는 코딱지만한 시골 마을인데 1901년도인가 지진이 나서 인구가 10,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픈 정서를 갖고 있는, 말하자면 제주도 같은 정서예요. 제주도의 정서는 뭐냐면 무태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중앙 권력에 대한 불신이 제주도의 독자성을 길러왔잖아요. 근데 시칠리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와서 이 새끼들 맨날 다른 이민족들이 와서 자기네만 다 이용해 먹고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저 무태 권력을 믿지 마, 이런 정서가 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셔갖고 이제 요리사 네. 생활을 하셨는데 예. 거기 그럼 일과는 어떠셨어요? 예, 그 요리사라는 게요, 그 다른 직종과 달리 그 굉장히 노동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뭐 이탈리아가 되게 잘 삽니다. 소득이 3만 불이 넘어요. 그리고 특히 북부 같은 데면 이태리가 한 7만 불 정도 합니다. 국민 소득이. 예, 굉장히 잘 사는. 우리나라 강남이 15만 불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15만 불? 예. 하여튼 시칠리가 좀 가난하고, 그런데 요리사라는 직종이라는 게요, 다른 직종과 달리 장시간 노동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해요. 예, 그리고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고 되게 하드하고 돈은 쥐꼬리만큼 줍니다.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예, 그게 뭐냐면 뭐예요? 도제식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라면 격리직 직원을 뽑으면 똑같은 일과 시간을 하고 퇴근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요리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정서가 있어요. 물론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에 카피부터 하죠. 복사하고 프린트만 한다 그러는데, 요리사들이 뭐 마늘 까고 파슬리 다지고 멸치 따듬고 이런 양파 썰고 이런 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가 그 노동을 자발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야, 너 하루에 14시간 노동을 해. 그러면 다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요리사는 14시간씩 노동을 해도 사회적으로 별로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이상하게. 그게 유럽이 뭐냐면 음식은 약간 예술의 영역으로 보는 견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별 3개짜리 식당이 제일 고급 식당이잖아요. 보통 미슐랭 별 3개짜리 이런 데 가면요, 40석이 있으면 요리사가 최소 20명이 있습니다. 있으면 월급 받는 사람은 2-3명밖에 없고 17명이 자진해서 온 견습생이에요. 아, 그럼 학생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학생은 아니에요. 경력자인데 견습을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그 심하게는 어느 정도 노동하냐면 16시간, 일주일에 6일. 대단하네요. 예, 식사 시간 30분. 그래도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별 3개짜리 식당에서 노하우를 자기가 배우고 자기 레주메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거든요. 자기 줄에 한 줄 쓰고 또 기술도 배우려고 자발적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게 요리계의 특성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원래 도제 시스템에서 원래 있었죠. 도제들한테 원래 월급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될 때만 그때부터 월급을 주고 채용을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노동자인데 배관공을 아티스트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요리사들은 아티스트로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먹는 음식이라서. 먹는 음식인데 그걸 갖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편입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늘 있죠. 근데 그렇게 소비자들이 또 인정해주기도 하죠. 네, 어떤 면에서는 뭐 이태리 음식을 보면 되게 디자인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게 접시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를 예쁘게 그려서 그것을 높은 값을 받고 팔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색깔의 배합이나 그런 걸 연구하고 일부러 미대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학 연구소 같은 데를 다닌다거나 접시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뭐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그것이 과도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요, 음식의 신선도가 떨어져요. 자꾸 여러 가지 소스의 색깔을 쓰다 보면 그 소스를 다 만들어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한 달도 쓰고 두 달도 쓰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마카롱이 점점 아름다운 그래픽의 대상으로 바뀌면서 색소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물론 식용 색소예요. 그래도 저는 그거 못 먹겠어요. 자연 물질로 만들지 않은 것들을 자꾸 거기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이 예술의 영역을 서로 교류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음식의 본연의 색깔을 잃게 만드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